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도 사회적 논란은 여전합니다. 기독교계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선교에 필요한 재정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선교사 후원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세워진 헬렌 켈러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현역 최고령 103세 김병기 화백의 개인전 여기 지금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것으로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회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두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생명의 존엄성, 찬성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기독교계는 낙태죄 폐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며 뱃속의 태아도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란 겁니다. 생명체를 이미 기간을 정해서 제거시키고 차단하고 낙태를 해버린다. 이거는 살인죄랑 똑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 태아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차원에서 낙태가 자행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고요. 태아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닌 여성에게 속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생명을 경시하고 남성의 양육 책임 회피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가 생명 존중 가치와 성윤리, 성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올바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제기됩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며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무차별적인 낙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낙태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교회가 걱정하는 것처럼 낙태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낙태를 생각하지 않고 있던 여성들이 낙태를 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낙태죄 위헌 선고에 따라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선교사 모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선교비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후원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후원금이 늘어난 경험보다 줄어든 경험을 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선교사 가운데 약 80%는 지난 3년간 사역에 필요한 선교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후원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선 한국교회의 재정난과 더불어 선교적 헌신이 약화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선교 사역도 재정 부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 문상철 원장은 한국 선교운동이 여전히 성장세에 있지만 다수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도전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금은 선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그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사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선 젊은 세대가 선교사로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인 이유가 이처럼 모금이 어려운 현실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선교계는 이러한 이슈가 앞으로의 선교 운동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중복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인권운동가 헬렌 켈러도 바로 시청각 장애인이었는데요. 한 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진 경우보다 몇 배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인경 기자입니다. 일명 헬렌 켈러라 불리는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을 중복으로 잃은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약 10,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은 유일하게 촉감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장애인 중에 가장 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시청각 장애 문제는 실태 조사도 안 돼 있고 모든 면에서 항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시청각 장애인은 15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적합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외출도 못한 비율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3배나 높을 만큼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장애인 선교단으로 출범한 미랄복지재단은 최근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헬렌 켈러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시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법과 자립지원, 활동 보조 통역사를 육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촉수화라 그래가지고 수화하는 것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제 소통이 좀 가능합니다. 촉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양성해야 되고 또 촉점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양성해야 되고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 미랄복지재단은 시청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정 대표는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메시아임을 나타내셨다며 가장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103세 현역 화가 중 최고령인 김병기 화백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김 화백은 여기 지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 20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추상화가 1세대라 불리는 김병기 화백은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산증인입니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개인전으로 돌아온 김병기 화백은 지금 여기서 영감을 받은 작업들을 작품화했다며 5개의 감의 공간이란 작품 역시 집 앞들 감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눈에 띄는 점은 기존의 작품보다 색채가 더욱 밝아졌다는 겁니다. 김 화백은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색의 작품을 그리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병기 화백의 역삼각형 나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관통한 여인의 삶을 두꺼운 질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시는 내달 12일까지 서울 종로구 가나 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창선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깨고 0.3%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금융위기대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역성장 주요 원인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을 꼽았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는 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을 받던 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 장비 감소가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42%, 트럼프 대통령이 3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외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선두를 달리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도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개봉일 최다 관객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일인 24일에만 총 132만 6,648명이 관람하면서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루 매출액만 95억 7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날 전체 영화 매출액의 97.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개봉한 지 4시간 30분 만에 역대 최단 기간 100만 관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스크린 수는 전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보다도 많은 2,760개로 점유율 57.3%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3살에서 4살 사이 어린이가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보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과 충분한 수면이 보장되지 않아 비만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WHO는 특히 1세 이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WHO는 1살에서 2살 사이 유아의 경우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며 어렸을 때 만들어지는 습관은 유년기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울 충현교회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부총회장 자리를 놓고 소광석 목사와 이건영 목사의 입하전이 예고돼 있어 주목됩니다. 외교부가 스리랑카 여행 경보를 1단계 여행 유의에서 2단계 여행 자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 경보 단계 조정은 연쇄 폭발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 것으로 이미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 안전에 유의하고 여행 예정인 국민은 방문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직원이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으로 거친 1,600여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진행하던 벚꽃축제 푸드트럭 수익금 전액과 모금 활동을 통한 기금을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산불로 힘겨운 생활을 하는 이재민들에게 기부금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가 제대로 된 검증과 확인이 어렵고 기준의 적용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교회 언론회는 이대로라면 법관들이 사회 질서를 오히려 어지럽게 한다는 책임의 문제까지 따라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